물건이면 물건, 사람이면 사람, 거기에 인심 가득 넉넉함까지 무엇이든 넘치는 완도 전통시장을 소개합니다. 시간이 흘러 손님들도 물건도 조금씩 바뀌었지만 이곳은 여전히 시끌벅적. 구경하는 재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어깨를 스치다 만난 인연에도 온종일 서서 이야기를 나누시는데요. 네, 한번 먹고 싶게 넣을 때 먹고 나와요. 나다 던져버렸어. 몸도 잘려요. 하나 거는 2만원 가다. 여기 와가지고 만나신 거예요? 아니면 장을 같이 보러 오셨어요? 만났어요. 예, 그래요? MBC에서 왔는데 네. 재밌어서. 아까 뭐 축하한다고 그랬는데 뭘 축하해요? 강아지 새끼 낳았다고. 강아지 새끼 나와서 축하한다고? 아. 이제 옷처럼 나오면 안 돼. 엄청나게 싸불어요. 엄청나게 싸불어요. 아버님 얼마씩 하는데 겁나게 싸불어요? 자, 5마리 2만원. 진도에서 잡은 놈을, 자, 5마리 2만원. 이렇게 좀 참돔을, 자, 이렇게 좀 참돔을 5마리에, 자, 2만원이야. 5마리 2만원. 기가 막혀. 기가 막혀. 냉동이 아니요. 이렇게 싸게 주면 더 싸게 먹으려나. 미쳐버렸어. 그런 말씀 하지 말아요. 그래요. 하나. 나 이제 그럼 각시 하나 쫓겨나버려. 2만원. 한 번달에 2만원 가져가요. 구수한 입담으로 손님을 모으는 생선 아저씨만한 완도장 인기남이 여기 또 있습니다. 밀려드는 손님의 정신없는 두부장사 아저씨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오늘 나는 파장 들면 내일하고 거기 떨이. 안도장은 나한테 중요한 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콩나물도 직접 길러오고 두부도 직접 만들어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없으면 식당에 타격이 많습니다. 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년째 이곳에서 장사를 해왔는데 올해는 유독 손님이 적어 걱정입니다. 이 섬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요새 이쪽이 가물고 그래갖고 섬에 물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안 나와요 지금. 한참 와 사람 진짜 많다 했을 때는 어땠어요? 장풍경이? 장풍경이요. 이 콩나물 뚜구산이라고 15m 줄 선다니까. 진짜 많을 때는 거짓말이 아니. 장사는 못할 정도예요. 콩나물 주출이라 이렇게. 나 장사는 못할 정도. 다리를 잘못 잡으셨구만. 어쩔거요. 근데 장사는 그래도 얻는 나가잖아요. 작년에 코로나 때도 그렇게까지는 심하지는 않았는데 올해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줄어든 손님의 상인들의 마음은 무겁지만 시장의 매력을 아는 이들은 여전히 그 발걸음을 시장으로 옮깁니다. 푸짐한 양의 다양한 물건은 말할 것도 없죠. 거기에 시장에서만 즐길 수 있는 먹거리는 필수. 빠져나올 수 없는 시장의 매력이 여기 있습니다. 한국인의 입맛을 넘어 다문화 가족의 입맛까지도 사로잡은 이곳이야말로 K푸드의 발원지 K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장터 한켠에서 유독 눈길을 끄는 삼총사가 보입니다. 여기 완도 시장이 커가지고 뭐가 있나 구경 삼아서 와봤습니다. 여기 분이 아니시구만요. 예, 여기 인천에서 왔어요. 인천에서 여행 오신 거예요? 부럽습니다. 가족들에게 신선한 완도의 맛을 선물하기 위해 마지막 코스로 정한 시장 나들이. 이런 여행이라면 얼마든지 환영이겠죠? 그런데 장은 좀 보셨어요? 내생이, 냉이, 고추장, 맛있는 거. 저기 가서 문어도 살 거예요. 다음 여행 땐 식구들과 다 같이 오셔서 함께 즐기시면 더 좋겠어요. 요즘엔 남자 삼총사가 유행인가요? 국화빵 냄새에 홀린 이분들도 여행객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이리저리 그냥 놀러 한번 나왔습니다. 사는 곳은 다르지만 웃음 따라 마음 따라 정이 익어가는 장터의 모습인데요. 역시 시장 물건에 헌한 사람은 어머님들. 집안 마님들께선 눈보다 정확한 경험으로 여기저기서 좋은 물건을 쏙쏙 골라내십니다. 최근 전통시장마다 현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완도에서도 말끔히 정돈된 상가가 손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집에 완도스러운 음식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먹고 싶은 마음이 굴뚝인데 벌써 재료 소진. 해초 전복김밥? 예. 그게 관광객들한테 만두 사람은 안 먹는데 관광객들은 좋아하셔요. 일반 김밥도 맛있다고 하니 일단 주문하고 해초 전복김밥은 자료 화면으로 소개합니다. 완도산이에요. 예, 꼬시래기라고 해서. 저희 일반 김밥과 오뎅탕을 먹어봤는데 그 맛 역시 훌륭하네요. 다른 데는 없으니? 9,000원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넉넉한 임심과 구수한 입담으로 손님과 소통하며 자리에 지키는 완도시장 상인들. 이분들의 새해 소망이 궁금한데요. 모든 사람들이 병에 휘날리지 말고 모든 걸 힘내서 의지만 갖고 산다면 다 밥을 먹고 살 수 있어요. 건강만 하면 돼요? 하나에 5,000원이에요. 아프기만 안 하면 이것저것 안 먹고 사는 것은 지장 없으니까. 네. 제대로 하면 되죠. 온 가족이 다 건강하고 무엇이든가 마음과 뜻대로 좀 잘 되고 그랬으면 좋지요. 건강해야 빵장들 할 거 아니에요. 건강하시면 빵장사 2023년 개묘년이 밝았습니다. 토끼는 영특한 동물로 성장과 번창을 뜻하는데요. 완도시장 상인분과 시청자 여러분들도 모두 건강하고 번창하는 한 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근처 재래시장도 자주 방문해 보세요. 밥상도 풍성해지고 시장의 활력도 보태는 즐거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서운 겨울 한파도 팡팡 속 시원한 스파이크 한 방으로 날려버린다. 김천 실내 체육관을 달군 겨울 실내 스포츠의 꽃 여자 배구의 뜨거운 열기. 저에게 있어서 배구는 일단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스파이크나 이런 속이 뻥뻥 뚫리는 그런 묘미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건 어렵지만 보는 건 되게 재밌고 쉽다고 생각해서 그게 되게 보시는 분들한테는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경권 유일한 여자 배구단인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배구단. 리그 왕중왕을 가리는 봄 배구를 향한 그녀들의 뜨거운 스파이크를 만나본다. 설 연휴 기간 도로공사 대 흥국생명의 빅매치가 열린 경북 김천 실내체육관. 1월부터 시작된 V리그 후반기. 중위권 갑축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전국 방방곡곡에서 홈팀인 한국도로공사와 흥국생명의 경기를 보러 온 팬들의 열기로 뜨거웠는데 저 청주에서 왔어요. 경기도 안산에서 왔어요. 부산에서 흥국생명 도로공사 빅매치 보려고 아침 일찍 왔어요. 경북 영주에서 왔습니다. 저 이 경기 보려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지진 꽂고 저 제사 준비 다 해놓고 내려왔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성남에서 김천으로 연고를 옮긴 한국도로공사 배구단. 2년 전까지만 해도 대경권에서 하나뿐인 동계 프로스포츠 구단이라 홈팬들의 지지가 더 단단한 곳이다. 겨울 스포츠의 꽃인 배구를 이제 가까이 김천에서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도로공사 끈질기게 경기하는 모습 너무 멋있고 선수들 한 명 한 명 전부 배구에 대한 열정이 잘 보여서 너무 좋아합니다. 도로공사 하면 역시 항상 믿을 수 있는 블로킹과 수비가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도시로 수많은 공공기관들이 자리 잡고 있지만 사실 즐길 거리가 많지 않았던 김천에 배구단이 둥지를 틀면서 도시의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는데 국대주장 공격수 박정아를 시작으로 든든한 리베로 임명옥 등 공수를 겸비한 도공 선수들이 생각하는 홈팀 김천은 어떤 모습일까? 일단 여기 지방구단이 뭐 지금은 생겼지만 처음에는 여기 김천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방에 계신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고 또 이게 체육관이 되게 큰 편인데도 불구하고 뭐 매진도 되고 그런 점에서 되게 좋은 것 같고 이런 지역 친화적인 구단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원정 경기나 다른 지역에 갔을 때도 있지만 저희 홈 경기에 응원만큼은 따라가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열정적으로 응원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또 저희가 그 힘을 받고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재유행으로 리그가 조기 마감되면서 지난 시즌을 2위로 마무리한 한국도로공사. 올 시즌도 꾸준히 중위권을 지키며 이제 본 배구 진출을 위해 매 경기가 중요한 상황. 특히 도봉은 리그 수비수 1위 임명욱을 중심으로 탄탄한 수비의 팀으로 잘 알려져 있다. 제가 리시브에는 좀 더 다른 선수들보다 좀 뛰어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되게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시합을 하면 처음엔 일단 리시브가 잘 돼야 디그도 잘 되는 편이어서 일단 리시브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저희 팀은 일단 분위기도 좋고 파이팅도 좋고 같이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잘 형성돼 있어서 모든 점에서 완벽한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그 후반기를 앞두고 새 외국인 선수 캣벨을 영입하며 승부수를 띄운 도공. 캣벨은 그동안 국내 리그에서 활약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영입 후 여러 경기에서 존재감을 보여주며 도공의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흥국생명이 공격력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얼만큼 잘 방어하는지 그런 게 좀 중요한 경기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브로킹도 1위거든요. 그래서 앞에 전위에서 브로킹한 선수들이 좀 잘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실력들은 다 모든 구단이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정신력이나 마음가짐을 끝까지 좀 유지하고 있으면 올 시즌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드디어 시작된 한국도로공사 대 흥국생명의 경기. 올 시즌 4번째 맞대결로 지금까지 3전 전패를 서력하기 위한 도공의 공격이 이어지는데, 네, 시원시원한 스파이크가 가슴을 확 뚫리게 하는 느낌이 좋아서 배구 자주 봅니다. 끈끈한 수비로 이어지는 랠리가 가장 큰 매력이라 생각해요. 3대1로 도로공사가 좀 비등비등하게 이길 것 같습니다. 전세아 선수 팬입니다. 오늘 다치지 말고 좋은 경기 보여주세요. 화이팅! 박정아 선수 오늘 꼭 목전 좀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도로공사 화이팅! 경기 초반 양 팀의 팽팽한 대결이 이어졌지만 아쉽게도 1세트를 내준 도로공사. 한편 아쉬움 속에서 특별한 기록도 세워졌다. 에이스 박정아가 역대 여자부 통산 5번째로 5,000득점 고지를 밟으며 김천 실내체육관의 열기도 푹푹 달아오르고, 명절 선물 같은 대기록에 힘입어 2세트는 듀스까지 가는 접전이 펼쳐졌지만 결국 2세트도 흥국에게 돌아갔다. 박정아 선수 제가 5,000점을 획득한 거 너무 축하하고요. 이 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박정아 선수 화이팅! 아쉽게 또 도로공사가 2점을 적고 있어서 아쉽지만 3세트부터는 또 힘찬 어흥 속에서 잘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도로공사 화이팅! 경기 승패가 걸린 마지막 세트. 여전히 6점 차로 뒤진 상황에서도 도공의 끈질긴 추격은 이어지고, 네트 플레이와 블로킹 등 팀의 장점을 10분 발휘하면서 열심히 따라가 보지만 흥국의 중심 배구 여제 김연경과 엘레나를 막지 못하고 이날 경기는 세트스코어 3대 0으로 패하고 말았다. 오늘 또 설 연휴 맞아서 이렇게 되게 재밌는 경기였는데 한 세트 정도는 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3대 0으로 끝나서 아쉽습니다. 선수들이 열정적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힐링도 되고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는 시간이었어요. 도로공사 본배구 가자! 화이팅! 개인적인 목표는 저희 지금 3위인데 3위를 잘 어떻게 더 열심히 해서 꼭 본배구에 진출할 수 있는 거, 그냥 그게 팀의 목표이죠. 저희 개인적인 목표예요. 좋은 경기도 많이 했고 지는 경기도 했는데 그래도 저희 한결같이 저희 믿어주신 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줄 테니까 지금처럼만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겨울 화끈한 스파이크와 쫄깃한 랠리가 있는 배구가 있어 즐겁다. 선수단과 팬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올 시즌 도공지가 가장 높은 정상의 자리까지 훨훨 날아오르길 응원한다.
새끼 강아지들을 계속 분양받아 장난감 다루듯이 학대하고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이례적으로 구속됐습니다. 특히 이 여성은 강아지 학대 과정들을 촬영해 보관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월 10일 보도된 충격적인 사건. 생후 얼마 되지 않은 강아지들로만 이제 대상을 했거든요. 강아지를 학대하고 있는 20대 여성의 집에는 모두 8마리의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중 5마리의 강아지가 안전하게 구조돼서 보호 중이라고 하는데요. 새 가족을 기다리는 이들의 뒷이야기 따라가 봅니다. 구조된 강아지들이 현재 머물고 있는 곳은 춘천시 동물보호센터. 이곳은 유실 및 유기된 동물의 임시보호뿐만 아니라 새로운 주인을 찾아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면담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귀여운 친구들. 학대 현장에서 구조되어 온 5마리 중 2마리는 어느새 입양이 완료됐다고 하네요. 이 녀석도 새 가족이 나타나 조만간 입양 갈 예정. 이제 점박이와 누룽지, 요 2 녀석만 새로운 인연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구조된 강아지들을 누구보다 애틋하게 바라보는 한 사람, 바로 동물학대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던 윤정 씨입니다. 그때 아마 그 아는 분한테 춘천에 아기가 입양을 보냈는데 입양해간 사람이 연락이 안 된다. 그리고 갑자기 새벽 1시에 문자가 와서 애를 9시에 뭐 청소하려고 문 열었는데 나갔다라고 이제 그 입양한 애가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걔 사진도 요구해도 안 보내주고 연락이 아예 끊겼대요.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간 거죠. 문을 한 30분을 두들겼어요. 진짜. 그래서 어떻게 하다 문이 열렸는데 이 여자애가 들어오지 마세요. 싫어요. 계속. 그런데 애들이 저 지금 구조된 갈색 아이랑 똑같은 애가 3마리가 화장실에서 죽는다고 우는 거예요. 진짜 정말 동물 좋아하신 분한테 잘 입양 가서 이쁘게 잘 컸으면 좋겠어요. 죽을 뻔했는데 살아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도 경찰관 분들이 가서 수색하러 나가셨다 발견됐잖아요. 그래서 그냥 엄마 이렇게 해맑은 애들은 이렇게 해맑은 애들은 애기 입양 가서 잘 살아. 강아지들의 행복을 빌어주는 마음으로 예쁜 모습을 사진에 담는 윤정 씨. 끔찍한 일을 겪었지만 모두 잊고 새 가족의 품에서 행복한 삶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좀 나이도 어리고 예쁠 때 와서 좀 잘 가서 다행이고, 그 친구들 아니어도 저희 또 예쁜 친구들 많아서 또 더 많이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유기견 입양하기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몇 가지 절차만 숙지하고 따라주시면 되는데요. 동물보호 시스템이나 아니면 저희 동물보호센터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공고를 통해서 저희가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 게시에서 입양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선택하셔서 저희한테 오셔서 그 아이들을 상담을 통해서 만나보시고 그 원하시는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를 입양 신청서를 써주시고 나서 신청 후 한 3일간 숙려기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숙려기간은 왜 드리냐면 아이들에 대해서 좀 케어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를 해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경제적이라든가 아니면 또 가정에 그 강아지를 싫어하지 않나, 또 여러 가지를 좀 한번 고려해서 좀 해달라는 그런 숙려기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입양을 하시게 되면 또 입양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본인 부담 빼고 15만 원 정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걱정 안 하시고 해셔도 관계없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풀어 이거. 반려견 둘째를 입양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왔다는 모녀. 홈페이지를 살피던 중 계속 눈에 밟히는 유기견이 있어서 직접 만나러 왔습니다. 우리 얘기 친구 만들어 주려고요. 그래서 오게 됐고요. 이렇게 속초에서 왔는데 속초에는 유기견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춘천 쪽으로 알아보다가 춘천에 마음에 드는 애기가 있어서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뚱이에요.
뚱이 역시 유기견 보호센터를 통해 입양한 아이라서 둘째와의 만남이 더욱 특별합니다. 춘천시 동물보호센터에 들어온 동물은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열흘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후 센터에서 보호하게 되는데요. 센터를 찾아와 입양을 희망하는 동물을 지정해서 얘기하면 면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매력있게 생겼다. 볼수록 매력 있어. 나는 얘. 이뻐. 넌 어때? 아빠도 좋아할 것 같아. 얘는 사진보다 이게 더 이쁘네. 직접 보는 게. 이거를 아빠한테. 그치, 착하면 됐지. 자그만 하고 무겁지 않고. 얘보다 되게 편할 것 같아. 얘보단 가벼운 것 같아. 마음을 굳힌 가족들이 입양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항목마다 꼼꼼하게 답변하는 손길에서 입양 가족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거는 다시 한번 저희한테 전화를 걸어주시면 돼요. 하지만 센터를 방문한 그날 새 가족을 바로 데리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 3일간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 사이 입양이 결정된 동물은 수의사에게 2차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새 가족의 품으로 떠나기 전 혹시 심각한 질병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이제 어린애들은 홍역 검사하고 파도 검사하고 코로나 장면까지 검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1년이 넘은 애들은 심장사상충 검사까지 같이 해서 나갑니다. 그 세 가지가 지금 위험한 병이라서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라. 얘는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홍역하고 파도하고 코로나 장면 세 가지만 하고 갈 거예요. 갓 구조대에 들어올 당시에는 코로나 장염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던 강아지. 오늘은 한번 보고 가야죠. 코로나 나오면 입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그거는 결과를 지켜봐야 돼요. 과연 지금은 다 나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입양 갈 수 있을까요? 얘는 파보 장염도 안 나왔고요. 코로나도 음성이라서 내일 제 보호자분한테 안내하고 부장이 나갈 걸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끝. 이제 새 가족의 품에 안길 일만 남았네요. 이렇게 기쁜 소식을 받는 강아지도 있지만 사실 이곳엔 주인을 찾지 못하고 남아있는 친구들이 더 많습니다. 얼마나 매력적인 친구인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곱게 단장하고 사진을 새로 찍어보기로 합니다. 공고기간에는 혹시나 찾고 있을 주인이 알아볼 수 있도록 구조 당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보호 중에는 입양자들의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이렇게 잘했어. 여기 봐 여기 봐 저저. 이 아이가 이제 많이 떠돌다가 들어온 아이 같아요. 처음에 왔을 때는 털이 엄청 많이 엉키고 그런 상태에서 들어왔는데 지금 미용을 하고 나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많아요. 좀 안쓰럽기도 해요. 예. 힘들게 들어왔는데 또 재입양 가가지고 보호자한테 이쁨 받고 막 그런 거 보면 어느 때는 눈시울도 막 진짜 붉힐 정도로 너무 뿌듯하고 보람있어요. 그래서 이 직업이 너무 좋아요. 좋은 보호자, 새 보호자 만나서 남은 여생 이쁨 많이 받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방송 타가지고 좋은 집에 입양 가자! 우리 애기! 화이팅! 나 좀 이쁘게 봐주세요. 유기견을 키워보니까 오히려 유기견들이 자기네가 한번 버려졌기 때문에 또 버려질까 봐 하는 두려움 때문에 더 잘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버려진 그 불쌍한 애들을 이렇게 더 사지 말고 이렇게 유기견들을 분양하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물보호 시스템이나 또 아니면 저희 춘천시 반려동물센터 홈페이지 오셔서 많은 관심과 많은 그 선택을 바라겠습니다. 저마다의 사연으로 이곳 춘천시 동물보호센터에 머물게 된 친구들 다들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귀한 생명들입니다. 이들의 보다 행복한 제2의 견생을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새해가 되면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지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았으니 여러 가지 다짐들을 하게 되는 시기인데 그중에서도 저는 운동을 배워보겠다라는 다짐을 했거든요. 때마침 오늘 주제가 그와도 관련이 있다는 건 반갑긴 한데 그런 것 치고는 지금 저를 데려오신 이 장소가 너무 수상하거든요. 도대체 어떤 운동이길래 여기로 온 건가요? 탱고요? 흔히 탱고라고 하면 열정의 춤이라는 인식이 강한데요. 하지만 알고 보면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는 조용한 내면의 춤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알면 알수록 빠져드는 매혹적인 탱고의 세계.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뭔가 배움을 얻으려면 좋은 스승을 만나야겠죠. 그래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마을 회관인데 여기가 맞나? 탱고를 배워보기 위해서 제가 바로 이 우각 1, 2 마을에 찾아왔는데요. 이 마을에 그 탱고 선생님이 사신다고 해서 제가 찾아와 봤습니다. 탱고 사실 처음이어서 좀 걱정은 되는데 그거 아니에요? 많이 보긴 했어요. 따단딴딴 따르르르르 이렇게 돌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한번 제대로 배워보러 한번 선생님을 찾아뵈러 가보겠습니다. 마을회관 헬스장에서 열심히 운동 중인 어르신들. 이분들 가운데 탱고 선생님이 계신다는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누군지 찾으셨나요? 혹시 탱고를 추시는 선생님이 맞으세요? 전 모르겠는데요. 저기 탱고를 추시는 선생님이 혹시 맞으세요? 아닙니다. 저는 운동하러 왔어요. 혹시 탱고를 추시는 선생님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선생님, 제가 새해를 맞이해서 한번 탱고를 배워볼까 하는데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네. 저 같은 초보자도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아니, 탱고를 어느 정도 해오신 거예요? 제가 2004년에 탱고를 시작했습니다. 횟수로 그러니까 만 19년 정도 했습니다. 와, 굉장히 긴 세월 동안 탱고를 해오셨네요. 네. 원래부터 탱고를 쭉 해오신 분이세요? 아니요, 본래는 고등학교 수학 교사였습니다. 수학 선생님이셨구나. 근데 예전에는 수학을 가르치셨는데 지금은 또 탱고를 가르치시는 분이니까 이게 뭔가 수학적인 계산법과 또 탱고의 춤도 약간 좀 계산적으로 움직인다라는 부분이 미묘하게 좀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믿고 한번 제가 선생님께 배워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한번 이렇게 탱고를 배워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 여기는 운동하는 곳이니까 우리가 탱고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그리로 가시면 됩니다. 사실 좀 걱정은 했거든요. 이거 탱고 치는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럼 한번 제대로 한번 탱고를 배워보는 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탱고의 세계로 한번 빠져볼까요? 여기는 최원학 씨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탱고 수업을 진행하는 곳인데요. 우와, 다들 탱고의 매력에 푹 빠져 계시네요. 이제 탱고 연습실에 제가 딱 도착을 했습니다. 아까 뵀을 때랑은 좀 뭔가 사뭇 분위기가 다른 느낌도 들기도 해요. 근데 제가 사실 탱고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선생님, 탱고는 도대체 어떤 춤일까요? 모든 춤이 음악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음악은 아르헨티나에서 만들어진 아르헨틴 탱고 음악이라고 하죠. 우리가 커플 댄스로서 두 사람이 춥니다. 뭐 혹시 역할 같은 것도 있나요? 리드와 팔로우 두 사람이 한 조가 되어서 리드가 음악을 듣고 그 느낌을 팔로우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르헨틴 탱고의 본질입니다. 탱고는 1880년경 아르헨티나의 보카라는 부둣가의 이민자들 사이에서 시작됐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화려하고 격정적인 춤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탱고는 이민자들의 삶의 애환을 달래주고 영혼을 위로하던 춤이랍니다. 아유, 멋진 춤 정말 잘 봤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말씀하세요. 사실 춤이라는 건 좀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웃으면서 추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탱고를 보니까 좀 뭔가 진지한 표정으로 다들 춤을 추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예, 이유 있습니다. 리더는 음악을 들어야 하고 팔로워에게 그 음악의 느낌을 전해줘야 합니다. 그 리더가 할 일은 두 가지죠. 그 두 가지 집중해야 되고 또 팔로우는 음악을 들어야 되고 리더가 주는 그 느낌을 받아서
두 사람이 한 개의 춤이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그 집중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중하지 않으면 두 사람 춤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탱고 추는 과정이 집중 명상의 영역이 됩니다. 탱고로 명상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탱고는 춤을 출 때 상대방의 호흡과 음악에 집중하기 때문에 걷는 춤 명상이라고도 불린다는데요. 미처 알지 못했던 탱고의 반전 매력. 조용한 내면의 춤. 그럼 한번 배워볼까요? 자, 이제부터 저도 탱고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 네. 뭐부터 하면 될까요? 그러면 제가 리더가 되고 지혜 씨는 팔로워가 됩니다. 그럼 저는 리더를 따라가면 되는 그렇죠. 거겠네요. 네. 제가 느낌을 주면 상체가 넘어가지 말고 그다음 두 발 중에 한 발에 체중 두고 서로 팔뚝을 잡습니다. 요렇게. 팔뚝을? 네, 연습을. 요렇게 잡으면 연습 되나요? 홀드라고 합니다. 네. 연습 홀드. 네.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네네. 넘어가지 네. 말고 제가 지금 두 발에 한 발에 체중 두는 튜닝이라고 합니다. 체중 느껴져요. 네, 체중이 느끼죠. 네. 체중 이동을 하면서 체중 없는 발을 밀고 가면 이것이 바로 춤이 됩니다. 이게 미시니까 제가 밀리네요. 예, 이렇게 업하니까 안 가지죠. 멈췄어요. 예, 네. 요거는 멈추는 리더를 갖다가 리더가 방금 한 걸 갖다가 팔로우 분이 지혜 씨가 잘 받은 거예요. 우리 다시 튜닝 해가지고 또 이렇게 가면 됩니다. 사실 제가 진짜 몸치거든요. 춤 배운다 하면은 뭐 손 동작 따로 발 동작 따로 너무 어려웠었는데 이번은 정말 리드분의 그 리더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정말 움직임만 따라가는 거에만 집중을 하면 제가 뭔가 춤을 완성시켰다는 것이 좀 놀랍기도 하고 믿겨지지 않기도 해요. 아니 근데 정말 이 자체로도 춤 명상이라는 말이 왜 있는지 직접 해보니까 이해는 됐거든요. 근데 저 어때요? 이렇게 음악 맞춰서 춤춰보니까 어떻게 좀 춤 각이 나왔나요? 음악과 파트너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하는 탱고는 치매 예방과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춤도 추면서 건강까지 챙기는 일석이조. 이게 바로 탱고 테라피가 아닐까요?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탱고의 세계에 제가 한번 푹 빠져봤습니다. 이 탱고가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이 파트너와 함께 호흡을 맞춰보면서 인생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유익한 시간이었거든요. 여러분들도요, 새해에 뭔가 새로운 취미 활동이 필요하시다라고 한다면 탱고 어떠신가요? 서로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춤. 음악을 들으며 걷는 마음 수양 탱고로 건강한 새해를 맞아보는 건 어떨까요? 뭐 아기가 아파도 병원도 이제 조금 멀리 나와야 되고 아니면 이런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도 조금 멀리 나와야 되는데 정작 아기를 위한 시설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엄마들이 제일 많이 육아를 많이 하는데 좀 정신적으로는 엄마한테 지원되는 것도 많이 적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주변에 같이 애기들 같이 키울 수 있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혼자 한다는 느낌 때문에 많이 꺼리는 것 같아요. 공동육아 나눔터는 육아가 힘들 때, 자녀에게 친구가 필요할 때 등 다양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장난감들과 도서를 활용하실 수 있고요. 어머니들끼리 함께 방문하셔서 육아 소통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자녀에게 사회성 발달을 위한 친구 만남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날 때 우와, 이게 뭐야?
요리사는 온갖 재료로 요리하는 걸 즐겼어. 이참에 왕은 귀한 귀족들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어.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오는 것 같아요. 집에 놀잇감을 많이 사줄 수 없는데 놀잇감도 되게 다양하고 책도 다양하고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하더라고요. 이제 다양한 그림책 그리고 이제 다양한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 보니까 애가 한 가지에만 집중하지 않고 여러 개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블럭이요. 제가 만들기를 좋아하는데 블럭이면 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게 많아서요. 케이크 만들기나 여기서 하는 활동들이 재밌어서요. 이렇게 끼우셔서 사용하시면 되세요. 알겠습니다. 문의하실 거 있으시면 전화로 연락하세요. 네,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장난감 도서관은 창원시에 거주 중인 미취학 자녀들이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연회비 10,000원, 가입비 10,000원이 발생되고 다자녀 등 감면에 대해서 다양한 혜택들이 있으니 그거는 별도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장난감도 500원에서 3,000원까지 비용이 별도로 발생이 됩니다. 처음 오신 거죠, 어머니? 이쪽에 오셔서 작성 하나만 할게요. 위에 어머니 거 작성해 주시면 돼요. 성함하고 주소까지 적어주세요. 오늘 재밌게 놀자. 어머님들도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와 오감놀이 수업은 다양한 수업 주제와 친환경이고 좋은 교구제를 가지고 수업하는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안정감과 자존감까지 높여주는 놀이 교육입니다. 인공물이 아닌 자연물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감성, 정서적인 면에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영화 시기에 오감놀이를 하게 되면 우리 아이 두뇌 발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뒤집어서 이렇게 길다랗게 나오게 해서 우리 친구 밑으로 쏙 잡아 당겨봐도 좋아요. 전 2017년부터 상시 프로그램은 시작이 되었고 코로나 상황 그리고 맞벌이 가정, 아버지 참여들을 위해서 비대면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고요. 비대면은 요리, 과학, 미술 등 집에서 가정 양육하시면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아기들이 집에서 잘 해볼 수 없는 이런 촉감놀이를 해보니까 아기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고 색다른 체험을 해봐서 좋습니다. 집에서만 놀고 있었는데 밖에 나와서 이렇게 친구들 만나서 노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잘하고 울지도 않고 재밌어요. 저희가 쌍둥이다 보니까 어디 데리고 다니기도 힘들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게 너무 좋고 참여해서 새로운 걸 해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엄마들끼리 다양하게 여기 모여가지고 아기들 장난감도 만질 수 있고 그리고 되게 소독도 열심히 잘 해주셔가지고 키즈 카페나 이런 데보다도 훨씬 깨끗하고 따뜻하고 환경이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농촌 일손을 나눴듯이 지금은 육아를 함께 나누자는 의미로 자녀들 몸품하시는 진행되고 있고요. 3가족 이상이 그룹을 구성할 수 있고요. 오감놀이, 나들이 등 어머니들이 직접 하시는 그룹 활동, 그리고 관람, 체험, 부모 교육 등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혼자서도 잘 모르겠고 걱정되는 육아 함께 돌보고 함께 나누면서 자녀에게도 보호자 외 믿을 수 있는 어른이나 친구가 생길 수 있습니다. 품앗이 활동하러 오세요. 아이들하고 로봇랜드도 다녀왔고요. 지금 겨울이라서 방학 중에 눈썰매장도 같이 다녀왔고요.
영화도 관람하고 추석 이때 되면 송편도 만들고 떡도 만들고 우리 아이보다 조금 더 다른 부분이 있는 아이도 있고 우리 아이처럼 힘든 부분도 있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시간들이어서 더 끈끈해지고 더 서로가 마음의 위로를 많이 받고 있어요. 할머니 상어, 할아버지 상어, 멋있는 바닷속. 양육수당이라든지 뭐 이런 정책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이게 조금 일부 아기들한테 제한되는 게 이제 아이를 키우는 엄마한테서는 좀 더 다양한 넓은 범위의 애들한테 지원이 돌아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가지고 있어요. 부모급여란 게 애들이 24개월까지 주는 건데 22년생은 소급 적용하고 23년생부터 적용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21년 12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그런 혜택 같은 게 하나 뭔가 정부 정책을 해도 약간 차별받는 느낌?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거 좀 정부에서 지원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프로그램이 앞으로 더욱더 많아져가지고 부모와 애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좋은 것 같아요. 전주 전라북도립국악원 관현악단에서 대금 소금 연주자를 맡고 있는 최신이라고 합니다. 대금을 시작한 지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였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다른 활동부로 보내려고 하셨는데 그때 때마침 특기활동부에 대금이라는 활동부가 있어서 플룻과 비슷한 대금을 그때부터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새학기에 플룻처럼 입술을 치고야 되고 윗입술, 아랫입술 이렇게 중간에 대고 바람을 넣으면 소리를 내는 것인데 대금이란 악기는 치구가 크기가 다양해서 입으로 음정을 맞춰야 할 상황도 있습니다. 이 곡은 청성곡이라는 곡인데요. 대금의 높은 음을 아름답고 맑게 뻗는 이유로 청성곡 혹은 청성자진한입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대금의 청공에 있는 청소리를 내어서 특정 음을 지속시키는 음악으로서 독주곡으로 발전된 곡입니다. 중간에 저기 어디? 아니 분위기 바뀐다.
네, 이제 저희는 관현악단이기도 하지만 오교상설로 이제 작은 공연들도 하다 보니까 이제 팀을 저희들끼리 꾸려서 공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연주에 있을 때는 한 번씩 이렇게 만나서 연습하기도 하고, 네, 또 같이 공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래 진짜 잘해. 아니 가수보다 잘해. 진짜. 노래만큼. 가수보다 잘해. 찍어야 돼요. 어릴 적부터 지내왔던 친구, 서로만 아는 비밀이 있는 그런 중마고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가자. 가자. 보일러 가야지, 보일러. 보여야지. 지금 이제 소울푸드를 드디어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메인국밥 하나랑 오징어 다리. 네, 알았어. 오징어 다리 하나, 곱밥 하나요? 네. 네, 알았어. 김은 추가를 해야 되죠? 아니요, 네, 갖다 드릴게요. 아, 네. 공연을 하는 날 공연 시간이 한 2시간 좀 넘게 공연했던 날이 있는데, 그때 공연 끝나고 너무 지쳐 있었는데 바로 생각나는 게 콩나물 국밥이었어가지고 한 그릇을 완뚝 했습니다. 이 여러 악기들의 소리가 한데 어우러져서 이 시너지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콩나물 국밥도 김이나 수란이나 오징어 젓갈 이런 반찬들과 함께 한데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이라서 비타민, 엔돌핀 같은 음식입니다. 토렴식으로 나오는 콩나물국밥은 끓여서 나오는 거에 비해 잔잔하게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튀지 않게 약간 잔잔하게 겸손하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기운이 하나도 없을 때 이 음식을 먹었는데 열이 오르면서 에너지가 점점 차게 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내일 더 열심히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